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제 안타까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 저는 혼자 힘으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큰아들 도연이, 둘째 도준이, 그리고 막내딸 지연이까지.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 학비를 대고 단 한 끼도 거르지 않게 하려고 제 밥은 자주 건너뛰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었고 저는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장성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는 중견기업에 다니며 며느리 유나와 함께 잘 살고 있고 둘째 도준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내 지연이는 아직 미혼으로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을 하며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며 가끔 아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밥을 차려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생겼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아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사기 전화인가 싶어 끊으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전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상대방은 정중하게 제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더니 꼭 한번 사무실로 방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반신반의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 통의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선영 여사님, 고인이 되신 박정혜 선생님께서 여사님께 전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박정혜 선생님이라면 제가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회사 사장님이셨습니다. 당시 저는 그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었는데 사장님은 항상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 힘들어할 때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연락이 뜸했고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가까운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저를 유일한 상속자로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은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예금 그리고 주식을 합쳐 약 30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3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저는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모으며 살아온 제게 30억이라는 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장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 씨, 당신은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힘든 시기에도 굽히지 않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 재산이 당신과 가족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고 동시에 이런 큰 재산을 받아도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일단 아이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도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세 아이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큰아들 도연이는 며느리 유나와 함께 왔고
둘째 도준이와 막내 지연이도 퇴근 후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시니 걱정됐어요. 지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한테 큰일이 생겼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아직 모르겠는데 너희들한테 꼭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한 것, 박정혜 사장님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 그리고 그 금액이 30억 원에 이른다는 것까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큰아들 도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30억이요? 그래, 변호사가 그렇게 말했어. 아직 실감이 안 나는구나. 큰 며느리 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도준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사장님이 어머니를 정말 많이 아끼셨나 봐요. 어머니 평생 고생하신 거 보상받으시는 거예요. 막내 지연이도 기쁜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뭔가 미묘한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유나는 자꾸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유산이 정확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언제쯤 정식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저는 그 질문들이 당연한 궁금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돈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동안 평화롭게 지내던 우리 가족이 변하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던 큰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유나가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자주 보게 되니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방문에는 항상 묘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제게 다가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기회에 큰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모시고 살면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도연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게 훨씬 안전하고 좋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온 저에게 자식들과 함께 사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반면 둘째 도준이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식당 일로 바쁘게 지냈고 가끔 퇴근 후 들러 제게 반찬을 챙겨주거나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유산 이야기는 거의 꺼내지 않았습니다. 막내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제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엄마, 그 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돈 생기면 사람들 태도가 변한다니까요. 지연이의 말은 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도연이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재테크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 재산 관리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아깝잖아요.
저는 그의 제안을 듣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도연아, 고맙긴 한데 엄마가 아직 생각 중이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도연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복잡한 심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생긴 재산이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고 그게 단순한 기후가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그 답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낯선 존재가 됩니다. 유산 소식이 알려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가족들의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 유나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화는 항상 유산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님,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어 가세요? 변호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대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던데 혹시 그 아파트 팔 생각은 없으세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재테크 상품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유나의 관심은 끈질겼습니다. 저는 그녀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점점 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건강이나 일상보다는 오직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가 비싼 선물을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명품 가방과 고급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어머님, 평소에 효도를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유나는 평소 선물 같은 걸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도 간소하게 지내자며 용돈도 사양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비싼 선물을 들고 온 것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유나야,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 마음만 받을게.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이제 여유가 생기셨으니 저희도 더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여유가 생겼으니 잘해주고 싶다는 말이 과연 진심일까요? 아니면 유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일까요? 큰아들 도연이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며 명절에도 잠깐씩만 들렀던 그가 이제는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에는 항상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세무사가 있는데요.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 알려준대요.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 요즘 금융사기가 많으니까 통장 관리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도연이의 말은 듣기에는 효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제 재산을 관리하고 싶다는 욕심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을 계속 미루며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도연이와 유나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에 거실에서 들려온 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미루시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동생들한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유나의 목소리는 조급해 보였습니다. 도연이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도준이 요즘 자주 오던데 어머니 마음을 사려는 것 같아. 당신이 장남이잖아. 당연히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큰아들과 며느리가 유산을 두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니.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면 둘째 도준이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유산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고 오히려 제 건강과 일상을 더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주말에 와서 집안일 도와드릴게요. 도준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보며 대화했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유산이 생기기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막내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제게 경고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오빠네가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돈 생기면 사람들 욕심이 생긴다니까요. 지연아, 그래도 내 오빠인데 그렇게까지야. 엄마는 너무 착하세요. 세상 사람들 다 엄마처럼 착한 줄 아시면 안 돼요. 지연이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충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큰아들 부부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는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강남 아파트 시세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팔면 정말 좋은 가격에 나간대요. 이분이 전문가시니까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부동산 중개인을 데려오다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그 아파트 팔 생각 없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 도연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중개인에게 사과했지만 제게는 실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나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건강검진을 권했습니다. 어머님, 나이 드시면 건강검진 자주 받으셔야 해요. 제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고맙긴 한데 엄마는 건강해. 굳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혹시 모르잖아요. 돈도 충분히 있으시니까 비싼 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유나의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저는 그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유산 상속이 빨리 진행될 거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제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제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이유가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가진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옛날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연이가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1등을 했을 때, 도준이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지연이가 유치원 졸업식에서 상을 받았을 때, 그때는 모두가 순수했습니다. 저도 아이들도. 저는 사진 속 도연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제 큰아들은 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누가 단지 제 돈을 노리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시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게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가족들 사이에서 저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은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저는 은행에 갈 일이 있어 집을 나섰습니다. 상속받은 계좌를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가 알려준 서류를 챙겨가는 길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다른 분과 함께 방문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인데요. 왜 그러시죠?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고객님 아드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계좌 정보를 문의하셨어요. 본인 확인이 안 되어서 알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제 허락도 없이 은행에 와서 계좌 정보를 알아보다니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아들이었나요? 혹시 성함을 남기셨나요? 네, 김도연 씨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큰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걸어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이가 왜 몰래 제 계좌를 알아보려 한 걸까요? 그냥 궁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곧바로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난주에 혹시 은행 간 적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 제가 어머님 계좌가 안전한지 확인하려고 잠깐 들렀어요. 요즘 금융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엄마한테 미리 말도 없이? 죄송해요, 어머니. 걱정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걱정이었다면 제게 먼저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몰래 은행을 찾아간 건 분명 다른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아보니 법무법인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 씨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유산 상속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실 것 같아 연락드렸는데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가 의뢰한 적도 없는데 큰아들이 법무법인에 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저는 상담 신청한 적 없습니다. 제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도연이는 제 허락도 없이 변호사에게까지 연락을 한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엄마 동의도 없이 왜 변호사한테 연락한 거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아는 변호사가 상속 전문이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요. 엄마는 이미 변호사가 있어. 앞으로는 엄마 허락 없이 아무데도 연락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이는 제 말에 당황한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도준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반찬을 들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저는 도준이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혹시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들으니까 요즘 자주 오신다던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준아, 내 형이 요즘 좀 이상해. 엄마 허락도 없이 은행도 가고 변호사한테도 연락하고 그게 정말 엄마를 위한 건지 모르겠구나. 도준이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형님도 어머니 걱정되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제가 한번 형님한테 얘기해 볼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나서면 형제끼리 사이만 나빠질 거야. 하지만 도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하시면 제가 말씀드려야죠. 형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도준이의 다정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시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근처 카페에서 도연이와 유나가 누군가와 만나는 것을 봤습니다. 상대방은 중년의 남자였는데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명 변호사나 세무사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 밖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이와 유나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나도 커피 마시러 왔는데 너희가 여기 있네. 이분은 누구니?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명함을 꺼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한결의 박준혁 변호사입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말도 없이 변호사를 만나다니. 도연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가 얼른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냥 상담만 받아보려고 만난 거예요. 무슨 상담? 내 유산에 대한 상담?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자리를 피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앉아 계세요. 어차피 들어야 할 얘기 같은데.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도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도연아, 정직하게 말해봐. 지금 뭐 하는 거니? 도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저희가 상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 재산 관리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려고. 미리 준비? 엄마 살아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 상속세 절세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도움이 되려고 한 거예요. 도움? 엄마 허락도 없이 몰래 변호사 만나는 게 도움이야?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세금을 덜 내면 어머님한테도 좋잖아요. 저는 유나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날 위한다면 먼저 내게 물어봤어야지. 이렇게 뒤에서 몰래 움직이는 건 날 위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는 거 아니니?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고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건 내 재산이고 내 인생이야. 알겠니? 저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오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큰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유산 때문에 제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늙어 보였습니다. 지친 눈, 주름진 얼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이 과연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까?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배신의 흔적은 이미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합니다. 카페에서의 일이 있은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도연이는 며칠간 연락이 뜸했고 유나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제 아들이었고 대화는 필요했습니다. 주말 오후 도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유나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제일 서운한 건 내가 몰래 한 거야. 왜 엄마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니? 도연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제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요. 승진해서 밀렸고, 유나도 저한테 실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급했나 봐요. 저는 도연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힘든 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유산을 노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아,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 돈을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엄마는 아직 살아있잖니.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단지 어머니가 힘들게 관리하시는 것보다 제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도와준다는 게 결국 내가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니? 도연이는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내가 성공하길 바라. 하지만 그게 엄마 돈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아. 내 힘으로 이뤄야 진짜 성공이야.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도연이는 오래 있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며칠 후, 이번에는 막내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빠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응, 좀 그래. 내 오빠가 요즘 이상해졌어. 지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봐도 오빠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올케 언니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언니가 오빠를 부추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연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의 영향이 크다는 건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알아. 하지만 도연이도 이제 어른이잖니. 며느리 탓만 할 수는 없어. 맞아요. 그래도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둘째 오빠랑 저는 엄마 편이에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두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둘째 도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이 많이 반성하고 계시던데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도준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둘째는 언제나 형제들 사이를 중재하려고 애썼습니다. 도준아, 고맙구나. 하지만 엄마는 시간이 좀 필요해.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 편이니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유산이라는 돈 앞에서 가족의 의미는 얼마나 허약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이가 어렸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모습? 그때는 순수했습니다. 돈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도연이는 더 이상 그때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도 변한 건지도 모릅니다. 유산을 받고 나서 저도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진심을 확실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세 자녀 모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다 같이 외식하자.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자녀들은 모두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유나, 둘째 도준이, 막내 지연이 모두가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근처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6시쯤 식당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세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요즘 많이 생각했어. 이 유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변한 것 같아서 속상했어. 도연이와 유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준이와 지연이는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이 유산을 어떻게 할지. 순간 모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특히 도연이와 유나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돈을 당분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도연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유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기부를 하세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평생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어. 그게 박정희 사장님의 뜻에도 맞는 것 같고. 도연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반면 도준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라면 저는 찬성해요. 어머니 돈이니까 어머니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는 게 맞죠?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하지만 도연이와 유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부도 좋지만 가족부터 챙기셔야죠. 도연이 오빠도 요즘 힘들고 저희도 살림이 빠듯해요. 저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가족을 챙긴다는 게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야. 진짜 가족은 돈이 없어도 서로를 아끼는 거지.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도연이와 유나는 기분이 상한 듯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반면 도준이와 지연이는 끝까지 남아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을까요? 하지만 이제 가족들의 진심이 분명히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갈라지는 마음들 사이에서 저는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시험을 통해서만 드러납니다. 식사 자리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큰아들 도연이는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고 며느리 유나의 전화도 뚝 끊겼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한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시험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누가 제 결정을 존중하는지, 누가 단지 돈을 노리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도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식당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도준아. 내가 바쁜 거 엄마가 아는데 뭐. 식당은 잘 되니? 네, 덕분에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어머니, 주말에 제가 가서 밥 해드릴게요. 냉장고 반찬도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도준이의 다정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도준아. 그런데 형한테는 연락 받았니? 네, 형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근데 형님이 많이 화나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부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래,
뭐라고 하던? 형님이 어머니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신 것 같다고 하시면서 형제들끼리라도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준이의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도연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도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기부하는 거? 도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아쉬웠어요. 그 돈이 있으면 식당도 좀 더 키울 수 있고 제 삶도 좀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도준이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요, 생각해 보니까 그건 어머니 돈이잖아요. 어머니가 쓰고 싶으신 대로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게 더 중요해요. 저는 도준이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고맙다, 도준아. 내 마음 잘 알겠어. 주말이 되자 도준이가 약속대로 집에 왔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장을 봐온 뒤 직접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제가 요즘 요리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 정말 맛있겠다. 고생했어, 도준아. 식사를 하면서 도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형님이랑 화해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준아, 엄마도 화해하고 싶어? 하지만 내 형이 진심으로 반성하기 전까지는 어려울 것 같구나. 형님도 많이 반성하고 계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저는 도준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 지연이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케이크를 들고 와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새로 오픈한 카페에서 샀어요. 여기 딸기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그래. 고맙다, 지연아. 저희는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이는 최근 받은 디자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했습니다. 엄마, 근데 오빠네는 요즘 어때요? 연락 있었어요? 아니,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구나.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올케 언니가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제가 전화했는데 퉁명스럽게 받더라고요. 저는 지연이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엄마가 기부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지연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죠, 뭐.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지연이와 도준이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이 두 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도연이는 달랐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형제들끼리 모여서 한번 얘기하면 안 될까요? 중요한 문제니까 다 같이 논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연이가 형제들을 모으려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도준이와 지연이를 설득해서 제 결정을 바꾸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연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모이자. 다음 주 일요일 우리 집에서 만나자.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는 날, 저는 제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큰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유나, 둘째 도준이, 막내 지연이.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모인 이유는 어머니의 재산 문제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액 기부하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요. 저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걱정? 무슨 걱정? 유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기부도 좋지만 가족부터 생각하셔야죠. 저희도 살기 힘든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저는 유나의 말을 듣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결국 그녀의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유나야, 너희가 살기 힘들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게 내 돈을 받을 이유가 되니? 도연이가 급히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어머니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반면 도준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형과는 달리 제 결정을 존중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엄마가 너희를 시험했어. 시험이요? 도연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기부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 엄마는 너희들의 반응이 보고 싶었어. 누가 진짜 엄마를 생각하는지, 누가 돈만 노리는지.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와 유나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도준이와 지연이는 차분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알았어. 누가 진짜 가족인지. 저는 도준이와 지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해. 돈을 택할 거니 아니면 가족을 택할 거니?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험을 했다는 말을 듣고 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며느리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를 시험하신 거예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너희의 진심이 알고 싶었어. 돈 때문에 변한 건지 아니면 정말 엄마를 걱정하는 건지. 유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를 믿지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믿지 못한 게 아니라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확인했어. 저는 도준이와 지연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준이와 지연이는 엄마의 결정을 존중해줬어. 돈보다 엄마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줬고. 하지만 도연아, 너와 유나는 달랐어. 너희는 계속 돈 이야기만 했잖니. 도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회사에서 승진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어머니 유산에만 의지하려고 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연아, 힘든 건 이해해. 하지만 그게 엄마 돈에 손을 뻗을 이유는 안 돼. 너는 내 힘으로 이겨내야 해. 유나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저희는 장남 가족이잖아요. 다른 자식들보다 더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권리? 유나야, 가족에게는 권리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야. 너는 지금 사랑이 아니라 권리만 주장하고 있잖니. 유나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도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올케 언니. 제가 봐도 두 분이 너무 앞서가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고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 것이에요. 저희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지연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게 놔두는 게 진짜 효도 아닐까요? 도연이는 동생들의 말을 듣고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도연이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라.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 되길 바래. 그날 모임은 무겁게 끝났습니다. 도연이와 유나는 어색하게 집을 나섰고 도준이와 지연이는 남아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도준아.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 진실을 알게 되니까. 지연이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항상 엄마 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까요? 며칠 후 큰아들 도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찾아뵈어도 될까요? 혼자요. 저는 도연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연이는 다음 날 저녁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꽃을 받으며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아, 앉아. 도연이는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유나한테도 무능한 남편으로 보이는 게 싫어서 어머니 돈으로라도 성공하고 싶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어머니를 이용하려 했던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도연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내가 성공하길 바라. 하지만 그게 엄마 돈으로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성공이길 바래. 네, 어머니. 이제 알았어요. 제 힘으로 해낼게요. 저는 도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내가 다시 일어서길 바라. 그리고 진짜 효자가 되길 바래. 도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저는 도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변할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유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여사님,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의 일부는 진짜 저를 아껴준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제가 쓰다가 나중에 필요한 곳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실 건가요?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누가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누가 돈만 노렸는지, 그리고 저는 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러난 진실 앞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세 자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결정을 발표할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이들이 모두 집에 모였습니다. 도연이는 유나와 함께 왔고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도준이와 지연이는 편안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얘들아, 오늘 엄마가 최종 결정을 발표하려고 해.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말할게. 엄마는 이 유산을 어떻게 쓸지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했어. 도연이는 숨을 죽이고 있었고 유나는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는 이 재산을 셋으로 나눴어. 첫째, 엄마 자신을 위한 돈. 둘째, 진짜 효자인 자식들을 위한 돈. 셋째, 나중에 사회에 기부할 돈. 저는 첫 번째 봉투를 도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도준아, 이건 내 몫이야. 내가 힘들게 운영하는 식당을 키우는 데 써.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 써. 도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아니야, 받아. 너는 엄마를 진심으로 아껴줬어. 이건 엄마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저는 두 번째 봉투를 지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지연아, 이건 내 몫이야. 내가 꿈꾸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리는 데 써.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 써. 지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자랑스럽게 할게요. 그리고 저는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이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한테도 줄 게 있어. 저는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읽어봐. 도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도연아, 너는 엄마의 첫 아들이야. 엄마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아이야. 하지만 이번 일로 엄마는 많이 실망했어. 내가 돈을 먼저 생각하고 엄마를 이용하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아직 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돈 대신 기회를 주고 싶어. 내 힘으로 일어서는 기회. 엄마는 내가 진짜 성공하길 바라. 엄마 돈으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그게 진짜 성공이야. 엄마는 항상 내 편이고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릴게. 사랑하는 엄마가. 도연이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나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도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내가 변하길 바라. 진짜 효자가 되길 바래.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 되길 바래. 도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모두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유산은 사랑이고 신뢰고 가족이야. 도준이와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는 너희 셋 모두를 사랑해. 하지만 사랑도 노력이 필요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해야 해. 그게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도연이는 예전처럼 웃지는 않았지만 진지하게 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나도 조용히 식사를 하며 반성하는 눈치였습니다. 식사 후 도연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달라질게요. 어머니를 다시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저는 도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는 믿어, 도연아. 넌 할 수 있어. 그날 밤 모두가 집을 떠난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뜻밖의 유산, 변해가는 가족들, 배신과 진실, 그리고 마지막 선택.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 사장님. 이 유산 덕분에 제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마지막 선택을 마친 저는 이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은 마음속에 남습니다. 마지막 선택을 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둘째 도준이는 제가 준 돈으로 식당을 확장했습니다. 이제 직원도 2명 더 고용하고 장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가끔 식당에 들르면 도준이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신메뉴 개발한 거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도준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막내 지연이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아직 규모는 작지만 그녀는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며 기뻐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엄마,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스튜디오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저는 지연이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아이도 자기 힘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도연이는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돈을 주지 않은 것에 처음에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고 결국 승진을 했습니다. 물론 빠른 승진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기 힘으로 이뤄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팀장이 됐어요. 작은 팀이지만 제 힘으로 해낸 거예요. 도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도 결국 일어섰습니다. 며느리 유나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제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줍니다. 어머님, 제가 떡을 만들어 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요. 저는 유나의 변화가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세 자녀를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부르시니까 또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어요. 지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너희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다 같이 밥 먹고 싶었어. 도준이가 주방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 편히 앉아 계세요. 나도 도와줄게, 오빠. 지연이도 주방으로 따라갔습니다. 도연이와 유나는 거실에서 저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태도였습니다. 응, 괜찮아. 요즘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저는 도연이의 말을 들으며 흐뭇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변했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도준이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모두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지난 6개월 동안 너희를 보면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받은 유산은 돈이었지만
엄마가 너희한테 물려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야. 진짜 유산은 사랑이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야. 도준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너희 모두를 사랑해. 도연이도, 도준이도, 지연이도, 그리고 유나도. 너희는 모두 엄마의 소중한 가족이야. 도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달라질게요. 저는 도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믿어, 도연아.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박정희 사장님의 유언장을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선영 씨, 이 재산이 당신과 가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에서 옵니다. 저는 유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유산이 저에게 시험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진짜 가치를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고맙습니다, 사장님. 당신의 유산 덕분에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돈은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진짜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진심 어린 대화. 그것들이 진짜 유산입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최종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사님, 최종 결정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재산은 세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났다. 뜻밖의 유산으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돌이켜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다. 오히려 감사하다. 이 시련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눈 사이? 아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이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우리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고맙습니다, 사장님. 당신의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인생의 진짜 가치를 가르쳐준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유산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깨달음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